여기는 시드니 발모랄 비치고요. 찬이는 지금 시드니의 한여름을 이 비치에서 즐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호주로 온 이후 6개월 동안 찬이는 한마디의 영어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헬로우라든지 굿모닝이라든지 간단한 표현들은 쉽게 말했지만 찬이는 정말 고집스럽게 한마디의 영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찬이는 엄마, 난 파란 눈들이 너무 무서워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찬이는 6살이었고 갑자기 떠나온 호주에서의 생활은 정말 낯설고 힘들었을 겁니다. 사실 저도 그때 3번쯤 한국에 돌아가겠다고 짐을 싸기도 했으니까요. 제가 듣기로는 10만 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이곳 호주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니 나를 포함해서 우리들은 왜 한국을 떠나 호주에서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들은 이곳에서 행복한가요? 이것이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시작한 의문점이자 출발점입니다. 우리 민족이 그만큼 문명이 예를 들어서 1300년, 1700년 전에 신라 시대 때 금속 수저가 발견이 되고 모든 생활 집기라든가 이런 것만 보더라도 금세공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세계 내놔도 견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문화가 있고 정신적으로도 거기에 이제 한국 불교가 한국의 역사가 약 한 1500년, 1700년 정도 되는데 그 문화 속에서 우리 정신의 어른, 우리 어른 어느 민족보다 우수하거든요. 호주의 첫 이민사가 그렇게 넉넉했던 그런 시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제는 지금은 한국이 많이 발전을 했고 그렇지만 30년 전에는 한국도 많이 발전하지 않은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이민사가 있었고 이제 지금은 호주하고 한국하고의 어떤 생활 패턴이 좀 많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적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개성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리고 타국 생활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으니까 정말로 정신적으로 무장을 잘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생활할 수 있는 곳이 타국 생활이니까. 저는 한인민도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맡고 있는 장진원입니다. 제가 호주에 온 지는 이제 3년째 됐습니다. 3년째 됐고요. 1년을 그냥 보내고 2년째 호주에 살다 보니까요. 저희 같은 음악하는 사람들은 음악을 하다 보면 외진곳에 와서도 계속 음악을 하고 싶잖아요. 저희 단원은 이제 모집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광고를 내고 그러니까 처음에 모인 멤버가요. 한 5명 정도 됐어요. 사운드도 좋고요. 다들 선생님들이시니까 다 잘하시고. 그렇지만 더 완벽하게 가려면 아직 멀었겠죠. 아주 좀 시간을 좀 두고 더 완벽하게 갈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겁니다.
자유롭고요.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음악적으로도 너무 무궁무진한 그런 점하고요. 앞으로 제가 배워야 할 그런 과정들이요. 해석하는 관점이죠. 그 해석하는 관점이 저 호주에서는 되게 자유롭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틀에 갇혀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프로 계획은요. 우선 저는 계속 공부를 더 하려고 이제 석사과정 지휘과로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고요. 더 나아가 이제 박사까지 이제 더 공부를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오케스트라를 이 호주 사회에서도 더 크게 키우려면 더 많이 공부를 하고 더 많이 해야겠죠. 한국에서 뭐 각자 개인 다 전공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음악을 하면 그 해외 나오면 그러니까 음악을 못하고 다른 직업을 또 갖게 되잖아요. 생활 때문에. 그러다 보면 그런 점을 보면 저는 계속 해외 나와서도 계속 음악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너무 감사드려요. 체스우드에서 시드니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덕근이라고 합니다. 저는 2000년대에 호주에 왔고요. 상당히 바쁘게 살았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그리고 살아서 그 생활의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2000년도에 그 아파트 입주가 이제 10월달에 입주를 하는데 그때에 이제 그 입주할 쯤에 다 끝나고 이제 모든 게 다 이렇게 헐거 이제 이렇게 놓게 되니까 그때 이렇게 삶에 대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사는 것이 나의 삶인가. 그래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좀 답답하고 그래서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한번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의 집사람이 간호사인데요. 그 호주에서 뭐 이런 걸 하면 뭐 영주권을 주고 뭐 또 살 수 있다더라. 그래서 호주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때 아무 그 친척도 없이 그냥 그 식구들 데리고 한국에 있는 재산 다 처분하고 그냥 무작정 왔습니다. 보람으로 느끼는 것은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있을 때 아빠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한국에 있었으면 아빠 얼굴 보기 힘들잖아요. 아침에 나가서 밤 늦게 들어오고 뭐 보기 힘든데 자기의 베스트 프렌드가 아빠라고 할 때 그때 이제 호주 오길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가장 많이 듭니다. 와서 이제 아무래도 가족이 있다 보니까 뭐 집사람은 이제 간호사로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요. 뭐 기본적인 생계는 되고 또 이제 아무래도 가장이다 보니까 이제 또 일을 찾아서 좀 하고 또 이제 공부도 그때 또 새로 대학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막 그때가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요 김진선 할머니고요. 나이는 38년 3월 23일 생이에요. 그리고 태생은 평양서 나가지고 1사 후퇴 때 6.25 지나고 1사 후퇴 때 서울로 피난을 와가지고 제주도까지 갔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학창시장을 보내고 이제는 72살, 만 72살이잖아요. 만 73살인데 이제 그거 배워서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데 내가 이런 거를 함으로 인해서 제가 아직도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계셔서 아버지를 모시고 있어요. 올해 94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할아버지도 기뻐하시고 우리 또 영감님 장로님이 76이에요. 한국 나이로 77인데 그래도 이런 거 하는 걸 되게 권장을 해주셔. 제가 이것만 하게 되면 연습을 잘 해가지고 올 텐데 할머니들이 이 소외감을 가지고서 어디다가 뭘 저기 할 시간들이 없어가지고 무척 열의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 할머니들 지금 15명, 16명 정도를 크로마 하프 있죠. 이렇게 조그만 게 하프, 삼각으로 생긴 거 그거를 가리켜요. 그래서 이따만큼 양로원 한 달에 한 번, 두 번 양로원 가게 되면은 우리가 사실은 양로원 다닐 처지는 아닌데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가서 예쁘게 꽃도 달고 가게 되면 한복도 예쁘게 입고 가요. 색깔별로. 그러게 되면 호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 예뻐서 야단들이야. 아이가 또 저이 다어린 말에 하게 되면 할머니들이 그거 다 따라해요. (2010년) 호주 이민성은 독립기술 이민과 관련한 법안의 개정을 공고하였습니다. 개정된 법안에 의해 300여 개의 직종이 영주권 신청 가능 직업군에서 탈락되었고 5만 명이 넘는 해외 유학생들이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고국으로 돌아가야 할 상황에 봉착하였습니다. 개정된 법안에 반대하는 많은 공청회와 시위가 이어졌고 저는 한국 유학생들과 시드니 한인회에서 개최한 한 공청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불법으로 이민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라에 와서 하라는 거대로 다 하고 있고 일단 이 하라는 거라면 경제적인 문제가 빠질 수 없는데 엄청난 시간과 돈을 여기에 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막 자기들 마음대로 필요하면 받고 아니면 나가라 이런 식은 좀 글쎄요. 받는 입장에서는 언페어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 신랑이랑 저랑 해서 아직 애기는 없고 이렇게 간단한 가정이지만 주변 애들 보면은 그 아이들 뭐 둘 데리고 오시고 뭐 셋 데리고 오셔서 가정이 전체가 다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중고등학교 애들도 있고 뭐 어린 뭐 유아 아이들도 있고 해서 이거는 그냥 한 뭐 사람에게 영주권을 주고 말고의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각각의 어떤 가정들 사람들의 어떤 인생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다 한꺼번에 그 뭐 망가뜨릴 수 있는 아주 큰 그런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민법은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우리들이 익히한 대로 호주가 필요한 기술 인력들을 받아들인 겁니다. 다른 또 하나는 이민법을 통해서 비백인들의 숫자를 통제해 들어가는 겁니다. 이민 2월 8일 발표된 신이민법 시행령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Measures that restrict people's movement across borders, measures that restrict women's reproductive rights in the name of controlling population aren't going to solve any problems. And just as importantly, these measures are very dangerous. The most recent example we've seen has been the change to trade recognition laws for international students on an international student pathway towards permanent residency. This has resulted in a very unjust situation whereby a great number of people who've
invest a lot of time, money and effort into gaining permanent residency have had that pathway taken away from them without any notification, without any chance to make up for these problems. And the things that we'll see in the future are purely racist. I mean, in a lot of ways it resembles the White Australia policy, and the implications are going to be the same. There's going to be marginalisation of migrant groups, criminalisation of international workers and students, and it's going to be to the detriment of Australian society without any actual benefit for the environment. 되게 비민주적이고 또 이 폭력적인 경험인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분들이 바뀌는 이런 상황들은 네, 그래서 굉장히 좀 크게 인생 전반에 걸쳐서 참 큰 상처 내지는 충격으로 올 수 있는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인터넷 사이트 하다 보니까 호주에 가면은 그때는 내가 2007년에 올 때는 물가가 더 쌌었어. 환율이 700 얼마. 그러면 여기가 싸니까 여기가 낫겠다. 영주권도 준대. 내가 공부를 하면 엄마가 공부를 하면 영주권도 주고 그리고 이제 애들은 학비가 반이고 그래서 그러면 호주를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뜬금없이 정한 게 호주였지. 와서 보니까 처음에는 괜찮았지. 처음에 한 1년은 괜찮았는데 1년 지나고 나서부터 계속 이제 법이 바뀐다는 거야. 영주권을 하기 위한 요리랑 미용 이런 게 계속 바뀐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때마다 막 재수도 있었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어디로 따라가야 돼? 그때마다 막 생각을 바꾸는 거야. 가만있어 봐. 이번에 그럼 미용으로 할까 요리로 할까? 나 원래 치기공으로 왔는데 처음에는 치기공을 하려고 왔는데 왔을 당시 도착해서 1년 정도 공부를 했는데 치기공이 서비스 점수가 없어진 거야. 서비스 점수가 없어져서 그 다음에 그럼 요리로 빨리 바꾸자. 그래서 얼른 말을 갈아탄 게 요리였어. 근데 요리를 막 하는데 나중에는 요리도 또 그렇게 된 거야. 한 2년 지나서. 제일 첫째 여기를 떠나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가 제일 크지. 알다시피 다 비싸잖아. 여기가 우리나라보다 물가도 비싸고 우리나라 같은 전세 개념도 없고 다 월세.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집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왔는데 그 교육에 필요한 어떤 다른 교육을 시키기 너무 버거운 거야. 우리 아들이 여기서 2007년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4년 동안 아이들은 거기에 어느 정도 세팅이 된 상태란 말이야. 영어를 쓰고 학교 생활하는 데 있어서 지금 큰애 같은 경우는 한국에 가면은 수학이고 과학이고 이런 많이 딸린단 말이야. 한국은 지금 6학년이면은 중학교 수학을 엄마들이 집에서 가르치고 더 높은 차원에서 가르치는데 아무래도 얘네들은 우리 스스로는 자랑스럽게 사는 한국인인데 자부심을 가지고 여기 와서는 뭔가가 유색인종이라는 느낌을 진짜 한 번씩 이름 받을 때가 있더라고. 그게 조금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내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관공서든 어디를 가든 무시를 당한다든가 이렇게 막말로 나를 누가 대한다든가 이런 걸 전혀 없었는데 여기 와서는 그냥 그런 걸 느낄 때 이게 문화적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대해서 그러는 건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나를 유색인종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나를 대하는 건가 아무튼 이게 참 혼란스럽고 너무 가끔 좀 짜증이 나고 정말 꿀꿀하고 가슴이 먹먹하고 왜냐면은 난 살기 위해서 왔는데 정말로 열심히 여기 와서 적응하려고 노력했고 누구보다도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나름 나이 40에 와서 영어도 많이 적응을 했고 이제쯤은 얼추 알아듣고 내가 편히 조금 쓸 수 있는데 일단은 돌아가야 된다니까 너무 좀 깝깝하고 담담하고 먹먹하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 뭐라고 왜냐면은 정말 많은 걸 여기서 소비하고 가기 때문에 그냥 저스트 물론 이제 아이들의 어떤 교육에 대한 영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얻은 건 있지만 내가 쓴 것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좀 아깝고 좀 약간 속상하지. 저는 한국에서 왔고요. 한국 전국 건설산업 노동조합 연맹의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종태입니다. 여기 호주의 호주 건설노조 CFMU에 저희 전국 건설산업 노동조합 연맹이 산별 노동조합 체계와 운영에 대해서
연수단을 꾸리고 있는 와중에 이곳에서 고인이 되신 황명렬 씨의 소식을 들었고요. 또 오늘 이 추모 행사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 방문 일정 중에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건설은 실업률을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일상적인 실업 상태가 반복되는 거고요. 특히 또 한국은 비정규 노동자, 소위 건설 일용 노동자라고 해서 그야말로 고용이 수도 없이 반복된 하루짜리, 일주일짜리 뭐 이런 상황들이 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실업이 뭐 몇 프로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데 2010년 10월 4일 고 황명률 씨의 추모제가 거행되었습니다. 황명률 씨는 돌아가시기 3개월 전부터 심한 호흡 장애를 겪었지만 불법 체류자로서의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앓다 2010년 8월 27일 자신이 거처하던 방에서 홀로 죽어갔습니다. 황명률 씨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장례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그의 시신은 한 달여간 빈민 시체 보관소에 보관되었고 시드니 모닝 헤럴드지에 그 사연이 알려지면서 모금된 성금으로 뒤늦게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1999년에 한국이 IMF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한국 내에 건설 노숙자, 실업자로 돼서 길거리를 떠도는 인원의 약 40%가 건설 노동자 출신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새롭고요. 그 시기에 한국 땅을 떠나서 이 머나먼 타국 땅에서 약 12년 동안 불법 체류 상태에서 일을 하고 노동인권 이런 것들을 침해받으면서 얼마나 서글펐을지 기억하게 되고요. 그런 어려움들이 이제는 이 죽음을 계기로 해서 좀 더 나아지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빨리 왔으면 좋겠고 황명률 씨의 죽음이 그런 것들을 빨리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결투쟁, 단결투쟁.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로 깃발만 나부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시드니에도 한인들의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리는데요. 추석에 저음하여 망형제가 거행되었습니다. 제호주 이북 오도민회에서 개최한 이 행사에서 북한의 고향을 둔 많은 분들이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통일과 이산가족의 상봉을 기원하면서 차례상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시드니 우리 이북 오도 한강남도의 부회장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살에 거기 권유를 졸업하고 원산도시 권유 거기를 졸업하고 그때 기숙사에 있었는데 해방이 되고 그래갖고는 이제 휴교를 한 6개월 있다가 다시
그랬는데 저는 거기 정치가 너무 싫어서 이 자유의 나라에 와서 공부를 더 하기 싶어서 도망 나왔어요. 친구 둘이서 산편선을 아주 그냥 3일 동안 산을 기어서 왔어요. 구사일생으로 아주 따바른 치고 막 들어가면 굳이 죽었다 살아 이렇게 해서 이 남부로 나왔어요. 그리고 고향 부모한테는 연락도 안 하고 제가 와서 지금 너무나 부모한테 효도했다는 거 느끼고 지금도 나이가 많으니까 더 생각이 나서 진짜 오늘 울어요. 예. 둘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야 또 다른 분들 다 돌아가셨고 그리고 거기 형제 둘 있고 조카들 있죠. 예, 오빠들 나와갖고 그 후에 소식을 못 들었어요. 예. 어머니가 제일 보기 싶으지요. 어머니 또 우리 큰어머니 저를 너무나 아껴주고 잘 길러줬는데 제가 그걸 마다하고 이렇게 싫다고 북한이 싫다고 이렇게 도망 나왔어요. 네. 그게 이 한이 맺히고 맺혀요. 네. 아니 와이프가요. 와이프인데 저는 호주 오기 싫었는데. 아 우리 큰딸 한솔이 때문에 왔어요. 한솔이가 몸이 보기와 다르게 약해서 한국에서 학교 생활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보다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싶어서 한솔이에게 그래서 가족이 모두 호주로 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르바이트를 청소도 하고 식당 일도 하고 뭐 힘든 일을 다 했죠. 낮에 저녁 때 잠깐 한잡하고 학교 청소하고 그다음에 새벽에 컵 청소 밤샘 자고. 아니야. 미니만 아니야? 저는 세븐데이. 거의 세븐데이. 안 그러면 이제 절대로 우리 이렇게 해도 하숙하고 쉐어하고 제가 벌고 뭐 그렇게 해도 조금씩 적자야. 조금씩 한 1년에 한 10,000불 정도 적자라고 해야 되나? 생활비 부분은. 친구들한테 떠들림도 안 당하고 재밌게 학교 생활 재밌대요. 됐어. 같이 놀아. 친구들이랑 대화하고 공부해.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할 때 스트레스 한국보다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덜하니까. 한국에서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같이 친해지고 같이 밥 먹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한국에서 오기 전에 몸이 아프니까 애들한테 많이 놀림을 당했는데 여기 와서는 호주 아이들은 또 의외로 애들이 순수해요. 그래서 아픈 아이들을 배려를 많이 해주고 친구로 인정을 해주니까 한솔이가 그거를 제일 위안을 삼았던 것 같아요. 나 같은 경우는 가면 좋죠. 근데 와이프가 안 가라고 그래. 와이프, 애들이 안 가라고 그래. 아무튼 가면 이 정도 정신력으로는 한국에서 하면은 뭘 못 먹고 살겠어. 근데 이제 안 가려고 하는 거야. 왜 안 가려고 하는 거야 모르겠어. 손에 다 물집이 잡힐 정도로 일을 하는데도 응? 이건 뭐 돈 버는 게 아니라 이거는 겨우 먹고 사니 아무리 식구가 많아도. 어떤 변화가 없으면 더 힘들겠죠. 이거 이제 변화를 줘야죠. 그거를 계속 이제 지금 하던 이런 청소 같은 거 말고 다른 걸 뭔가 잡을 좀 더 괜찮은 잡을 잡아봐요. 노력을 해봐요. 내가 우리 신랑 5째도 원하고 있어요 이랬거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랜덤리 나간다. 이거 거기 현장에서 하는 건데 그 한국에서도 랜다이를 했었고 여기 와서도 친구랑 같이 랜다. 뭐 지금 좋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여기는 한국은 어렵죠. 상당히. 근데 여기는 기술자들 상당히 대우받고 꼭 기술 애들하고 다 집사람하고 다. 뭐 그걸로 영주권까지 받고. 그걸로 영주권. 일단은 그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시스템 자체가 틀립니다. 한국하고. 모든 걸 다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한국은 단순 노무직이죠. 그러니까 일을 하면 이제 임금을 받고 안 하면. 근데 여긴 그렇지 않죠. 월차라든지 뭐 헐리데이라든지 페이가 다 되고 나중에 그 여기 슈퍼애니메이션 아시죠? 그 나중에 이제 뭐라 그러죠? 연금 받는 거. 그것도 여기 다 제도적으로 잘 돼 있고요. 그래서 한국하고는 그 시스템 자체가 틀립니다. 저희를 대하는. 그리고 일단 여기는 그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인건비가 상당히 세죠. 뭐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야 뭐 있겠지만 그 외에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이제 대학교 졸업을 하고 나와서 사회에 처음 나가 이러면 기술직을 갖고 계신 분들이 훨씬 연봉이 더 세죠. 일반 사무직 분들보다.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8시간 일하고 8시간 자고 8시간은 가족하고 같이 있고 이게 이제 여기 그 노동조합 그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딱 8시간 근무를 합니다.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뭐 음악도 연습하고 교회 가서 일찍 가서 같이 뭐 우리 그 그룹 사운드도 연습하고 뭐 브라스 밴드도 연습하고 그러죠. 저는 여기 와서 이제 집사람이 학생 비자였었고 그리고 이제 저는 동반으로 있었는데 한 그 기간이 영주권까지 딴 게 한 8년 정도 걸렸습니다. 오래 걸렸죠. 그 기간이 한 8년 정도 걸렸는데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까 페이는 똑같이 해줘요. 여기 기존에 있는 그 웨이저들하고 저하고 똑같이 받지만 작죠. 크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잡을 때 뛰어야죠. 그래서 한 몇 년 뛰었죠. 저녁에. 그래서 뭐 우리 큰 놈이 하루에 쓰레기통 한 200개 정도 뱉나 사무실 가서. 근데 그런 고생을 저희만 한 게 아니라 여기 이민자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저희는 애들한테 그 집안의 모든 사정을 다 오픈을 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고 그래서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아빠가 일 갔다 또 일을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인데 니네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제 남자애들이고 하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애들이 또 그때는 뭐 어리고 뭐 이러니까 이렇게 순순히 할게요 엄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 거에 대해 저는 굉장히 애들은 조금 미안은 하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같이 느낄 수 있으니까 참 애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좋은 경험이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가수표현을 운영하는 고동식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있으면서 그렇죠. 내가 언젠가는 이 비즈니스 해야 되는데 여기서 배우는 입장이다. 내가 돈 보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자세로 제가 거기 회사에 일을 했거든요. 돈 보고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돈은 비로적지만 내가 이 호수를 살려면 배워야 된다. 배우지 않고는 안 되니까 여기서 스터디하는 것을 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배워야 된다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비즈니스를 배운 거죠. 또 호주 마켓으로요. 한국에 있는 분들은 조금 이제 뭐랄까 이 하이칼레 사장이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그런 개념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적어도 이렇게 비즈니스 이 정도 하는데 하면서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거드름이 피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경기에서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 제가 다 뛰니까 운반하지요. 이제 서비스 제가 하지요. 그러니까 익스펜스가 안 나가는 거예요. 다른보다. 그러니까 가격을 좀 낮춰도 하고 진실되게 뭐 피아노가 해서 우리가 뭐 운반해 달라고 하나 앞도 서비스나 제가 직접 뛰니까 늦이나 밤이나 아침이나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신용을 얻고
초체적으로 저는 감사한 게 저희 사람이 많이 도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사람이 고마운 게 그런 그 파트너 역할을 남을 써가지고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경제적이나 이런 마인드 갖고 일하는데 옆에 자잘한 보조는 저희 사람이 다 했어요. 인도네시아 아셈블인데 퀄러티는 이민을 이제 와가지고 호주에 정착하려고 그러면 너무 급하게만 갚지 말라는 겁니다. 10년 안에는 급하게 마음니까 10년을 넘어야 되니까 스타디를 해라. 해서 여유 있게 마음의 조급함을 가지 말고 10년의 세월 여기 와서 10년 안에 성공한 사람 별로 없는데 그냥 급한 거 나는 10년 늦게 왔는데 10년 된 사람하고 같이 생활하려니까 이게 마음의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요. 나도 10년이면 저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여기 와서요. 내가 뭘 할 거냐를 놓고 그 방향으로 가야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안 된다. 늦더라도 10년이 걸리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그 방향을 선정해서 가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사라예보에서 저희 남편을 만났을 때 남편이 자기는 농부라고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농부 이제 뭐 자기가 어떤 소를 키우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직접 와서 이렇게 이 땅에서 남편이랑 이제 소를 키우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왜 항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삶과 예술과 모든 게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하루하루 소들이랑 자연에서 이렇게 사는 게 나의 그 예술적인 면도 이렇게 또 하루를 이어가는 거구나.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을 만난 건 이제 2005년 보스니아 사라예보 윈터 페스티벌에서 이제 저는 춤추고 이제 저희 남편은 이제 전시를 하게 돼서 거기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죠. 오프닝 공연을 하고 난 이후에 다른 예술가들이랑 얘기를 이렇게 나눴는데 그 중에 저희 남편이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 힘들었던 그런 어떤 그러니까 믿음이나 겸손함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해줬죠.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꼈죠. There is a cultural difference, of course, but I think in some ways I would say I'm closer
to Jion, even though she's from a different culture than I am, to 90% of people from this culture, from my own culture, because we have some kind of affinity, some kind of shared sensibility, understanding, philosophy, and so there are so many different cultures within Australia, not just people who've come to Australia from other places, but just within the traditional Australian culture, there are so many different kinds. Rural culture is very different from city culture. And of those 90% that I don't have as much in common with as Jion, of the rest of them, the 10%, I like her better. 저는 시드니의 변선호입니다. 기본적으로 제 이제 생활을 위해서 학교에서 현지 학교에서 아이들 뮤직을 가르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학생들 제를 이제 제 음악을 배우기 위해서 찾아오는 학생들 가르치고 그리고 또 제 전공이 성악이니까 연주자로서 무대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연주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교편을 잡고 10년 동안 교편 잡다가 저는 뭐 음악에 대한 어떤 좀 더 욕구랄까 더 배움에 대한 욕구랄까 그런 것 때문에 여기를 오게 됐죠. 5년이라는 시간은 저는 다른 곳에 눈을 돌려본 적이 없어요. 일이라든지 뭐 그렇게 하다니까 저희 이제 집사람이 많이 고생을 좀 많이 했죠. 저 뒷바라지 하느라고. 연주자로서 그 음악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부분도 내 몫이구나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심각하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발표를 해를 결정을 했는데
제가 여기 이제 오게 된 그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은 좀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저 스스로 이제 그 경쟁에 맞게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하나의 이유도 없잖아 있는데 이제 여기서 하는 게 베네핏이라고 한다면은 나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참 좋은 여기에서의 어떤 장점인 것 같아요. 한국에 되면은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다른 사람과 가진 것에 내가 가진 것을 비교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우니까 여기에서 그런 삶이 좀 여유 있고 풍요로운 것 같아요. 게으르지 말고 늘 정진해라. 부지런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지런하다는 얘기는 과거나 미래에 정신을 팔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모아서 지금 여기에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게 얼마나 짧으냐면 있다고 해도 안 맞고 없다고 해도 맞지 않아요. 너무 짧은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짧은 순간이 내 삶의 전부 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 삶의 전부 다인데 이 순간을 지키지 못하고 과거로 미래로 마음이 분산이 된다면 그것이 망상이고 번뇌인 것이죠. 그래서 부지런히 정진하여라 라는 말씀이 부처님 마지막 말씀입니다. 지난 6월 찬이는 10번째 생일을 이곳 시드니에서 맞이하였고 20명이 넘는 친구를 생일 잔치에 초대해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날 찬이는 각기 다른 인종, 각기 다른 얼굴빛을 가진 친구들과 어울리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2년여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고 인터뷰를 나누면서 때로는 우리는 한국도 아닌 호주도 아닌 경계에 서 있구나. 더 이상 물러설 땅이 없구나 하는 묘한 위기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동안 저는 행복했습니다. 저와 인터뷰를 해주신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 진솔하게 말씀해 주셨고 저는 그분들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웠습니다. 지금 저에게 중요한 사실은 어쩌면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한때가 될지도 모를 지금 바로 이 순간을 여기 호주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한 길목에서 저와 인터뷰를 나누었던 분들과 다시 마주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저는 한바구음을 지으며 그분들께 달려가 안녕하세요 인사를 건넬 것입니다.